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차가워지는 계절, 따뜻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매던 아버지와 딸의 기적 같은 재회,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재벌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굶주린 얼굴로 쓰레기통을 뒤지던 소녀가 25년 전 실종된 자신의 친딸과 너무나 똑같이 생겼던 것이거든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서울 도심의 어느 골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인 한성그룹의 회장 서진우는 그날따라 기사를 집에 보내고 혼자 걷고 싶었습니다. 60대 중반에 접어든 그의 어깨는 세월의 무게로 조금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깊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깃을 여미며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과 오래된 주택가가 공존하는 이 동네는 화려함과 초라함이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서 있는 묘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 쓰레기 수거함 앞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서진우 회장은 처음에는 길고양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고양이가 아니라 한 소녀였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찢어진 청바지에 때 묻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비닐봉지를, 다른 손으로는 쓰레기통 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소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언가를 찾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우 회장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는 순간 서진우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얼굴, 초승달처럼 휘어진 눈매, 작고 오똑한 코, 그리고 왼쪽 볼에 살짝 패인 보조개까지. 그것은 25년 전 병원에서 사라진 자신의 딸 서하윤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소녀는 낯선 남자의 시선을 느끼자 몸을 움츠렸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서진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방어심 그리고 어딘가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은 거야?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이구나. 소녀는 대답 대신 비닐봉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빼앗아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 봉지 안에는 식당에서 버린 것으로 보이는 빵 조각 몇 개와 과일 껍질이 들어있었습니다. 서진우 회장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현금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따뜻한 거 사 먹으렴. 저기 골목 끝에 분식집이 있더구나.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요, 남의 돈은 안 받아요. 어차피 제가 찾아서 먹는 건 공짜잖아요. 그 목소리. 맑고 또랑또랑한 어딘가 고집스러운 그 목소리마저도 아내를 닮아 있었습니다. 서진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녀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비싼 캐시미어 코트가 젖은 바닥에 닿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아가씨?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할인이요. 저는 김할인이에요. 할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진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는 하늘의 하, 린은 아름다운 옥의 린. 바로 25년 전 아내와 함께 태어날 아이에게 지어주기로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소름 끼치는 일치였습니다. 할인아, 혹시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할인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없어요. 원래부터 없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서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혼자서? 할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망쳐 나왔어요. 거기는요, 저한테 좋은 곳이 아니었거든요. 자세한 건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서진우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함을 꺼내 할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저씨가 오늘 내게 신세 좀 지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저녁 같이 먹자꾸나. 따뜻한 곳에서. 할인은 명함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서진우. 그 이름은 텔레비전에서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서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25년간 쌓인 그리움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누군가를 많이 닮았거든. 아주 많이. 25년 전 서진우는 지금처럼 대기업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갓 30을 넘긴 젊은 사업가였고 한성그룹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중견기업에 불과했습니다. 그해 봄 아내 이수연은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서진우는 매일 밤 아내의 배에 귀를 대고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뚱, 뚱, 뚱. 그 작은 심장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당일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수연은 출산 중 과다출혈을 일으켰고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서진우는 수술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아내의 무사를 빌었습니다. 다행히 수연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린 그녀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는요? 내 아이는 어디 있어요?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서진우는 미친 듯이 병원을 뒤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관들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병원의 CCTV가 모두 지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계획적으로 모든 증거를 없앤 것처럼. 그때부터 서진우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현상금을 내걸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내 수연은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서진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꼭 찾아줘요. 약속해요. 서진우는 그 약속을 25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쓰레기통을 뒤지던 소녀에게서 죽은 아내의 얼굴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우는 할인을 데리고 조용한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할인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따뜻한 밥상 앞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서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아, 혹시 고아원에 맡겨지기 전에 대한 기억이 있니? 누가 너를 데려다 줬는지, 어떤 물건이라도 가지고 있었는지. 할인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억은 없어요. 제가 고아원에 맡겨진 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래요. 그런데요. 그녀는 목에 걸린 가느다란 은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고아원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맡겨질 때 이것만 달랑 걸려 있었대요. 서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목걸이. 하트 모양의 작은 은 펜던트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그것은 25년 전 아내 수연이 태어날 아이에게 선물하려고 직접 맞춘 것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크기의 하트 펜던트. 그것은 수연이 하나는 아이에게, 하나는 자신에게 주려고 만든 커플 목걸이였습니다. 할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게? 서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인아, 혹시 내가... 서진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과 설마 하는 마음이 뒤엉켜 가슴을 조였습니다. 그는 새벽녘에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비서, 지금 당장 조사해야 할 게 있네. 김아린이라는 아이야. 서울 시내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던데 그 아이의 모든 신상을 조사해주게. 출생 기록부터 전부 다. 박 비서는 밤새 동분서주했습니다. 행정 시스템을 뒤지고 고아원에 연락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충격적인 보고를 가지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서진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뭐가 이상한가? 박 비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아린이라는 아이는 존재합니다. 서울 동부 지역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고 작년에 고아원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아이의 출생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출생 기록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입니다, 회장님. 출생신고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병원 기록도 없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처럼. 법적으로는 유령인 셈입니다. 서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아이의 존재를 숨겨온 것이었습니다. 더 조사해. 고아원 원장을 직접 만나봐. 25년 전에 누가 이 아이를 맡겼는지 어떤 경위였는지 알아내야 해. 그 사이 하리는 서진우가 마련해준 임시 숙소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재벌 회장이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나쁜 사람일지도 몰라. 어른들은 다 그래. 처음엔 친절하다가 나중엔 뭔가를 요구하지. 하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고아원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척하면서 다가온 어른들. 입양을 빙자해 노동력을 착취하려던 사람들. 도망치듯 고아원을 나온 것도 그런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우 회장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이나 계산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과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듯한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 자신이 평생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목걸이. 하리는 밤마다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내가 누군가의 잃어버린 아이라면? 며칠 후 서진우 회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하리나, 이야기 좀 하자꾸나. 그는 천천히 25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의 이야기. 아내와 함께 지었던 이름. 그리고 똑같이 만든 2개의 목걸이 이야기. 하리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저는 그냥 버려진 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서진우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지 않겠니? 그러면 확실해질 거야.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서진우에게 25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한성그룹 내부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길거리에서 주워온 아이를 친딸이라고 주장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서진우의 조카인 서민준 상무가 가장 먼저 반발했습니다. 삼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길에서 주운 거지애가 갑자기 삼촌 딸이라니요? 이건 분명 사기입니다. 서민주는 속으로 초조했습니다. 서진우 회장에게 자녀가 없어 자신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딸이 나타난다면? 서진우는 조카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뭘 걱정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으냐. DNA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분명해질 것이다. 서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비밀리에 사람을 시켜 하린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하린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넓은 방, 푹신한 침대,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서진우 회장의 비서들과 직원들은 하린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거지애가 갑자기 회장님 딸이래. 웃기지도 않아. 분명 사기야. 어느 날 밤 하린은 몰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저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그냥 쓰레기통이나 뒤지던 애예요. 재벌 딸 같은 건 꿈도 꾸면 안 돼요. 그때 서진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린의 짐 싸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가려는 거니, 하린아? 하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들 저를 사기꾼 보듯이 봐요. 그리고 저도 제가 정말 아저씨 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서진우는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랜 세월 힘든 생활을 해온 손이었습니다. 하린아, DNA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난 내가 필요해. 25년 동안 나는 너를 찾아다녔어. 내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도 바로 너를 찾아달라는 거였단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렴.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우와 할인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진우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운전대를 잡았고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병원 진료실. 담당 의사는 서류를 들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 회장님 그리고 할인 양.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은 생물학적으로 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서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만에 드디어 딸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할인을 끌어안았습니다. 할인아, 내 딸. 드디어 찾았구나. 할인은 처음에는 몸을 굳혔지만 곧 서진우의 품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아빠가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DNA 검사 과정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진우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니 무슨 말씀이시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인 양의 DNA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 아이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서진우와 할인은 동시에 멈칫했습니다. 쌍둥이라고요? 네. 이 아이와 동일한 DNA를 가진 또 다른 아이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할인 양에게는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서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쌍둥이? 아내 수연은 분명 한 명을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단일 임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내는 한 명만 임신한 것으로 알았는데. 의사도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서진우는 집에 돌아와 25년 전의 기록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일기장, 병원 기록, 경찰 수사 기록. 모든 것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내의 일기장에서 이상한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 초음파에서 2개의 심장 소리가 들린다고. 쌍둥이일 수도 있다고 하셨다. 하지만 다음 검진에서는 한 명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다. 이상하다. 서진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쌍둥이를 임신했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출산 당일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 중 한 명인 간호사 최정숙. 그녀는 출산 직후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도 행방을 찾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서진우는 박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정숙이라는 간호사를 찾아. 25년 전 우리 아이 출산 때 있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열쇠일지도 몰라. 한편 서민준 상무는 DNA 검사 결과를 알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짜 삼촌딸이었단 말이야? 그것도 모자라 쌍둥이까지 있다고. 그는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25년 전 사건을 조사해. 누가 아이를 납치했는지, 왜 쌍둥이였는지 모든 걸 알아내야 해. 그리고 그 정보를 내가 먼저 손에 넣어야 해. 서민준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자신에게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사실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 어딘가에 있다니. 그 애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나처럼 힘들게 살았을까? 아니면 행복하게 자랐을까? 그녀의 손에는 작은 은목걸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애도 이런 목걸이를 가지고 있을까? 할인은 어둠 속에서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 비서가 최정숙 간호사의 행방을 찾아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최정숙은 25년 전 병원을 그만둔 후 시골로 내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상북도 영주시의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서진우는 즉시 영주로 향했습니다. 할인도 함께였습니다. 차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자락 아래 오래된 시골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60대 중반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서진우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 회장님. 서진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25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최정숙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결국 이날이 오고야 말았군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낡은 거실에서 최정숙은 25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사모님께서 출산하셨을 때 아이가 2명이었습니다. 쌍둥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당신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 말할 수 없었던 겁니까? 최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협박했거든요.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최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동호. 당시 한성그룹 부회장이었던 회장님의 형님이셨어요. 서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동호. 1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형이었습니다. 형이 왜? 최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회장님은 당신이 후계자가 되는 것을 막고 싶어 하셨어요. 당신에게 아이가 생기면 회장 자리가 당신 쪽으로 굳어질 거라고. 그래서 아이를 없애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쌍둥이였기에 부회장님은 2아이를 각각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하나는 서울의 고아원으로 다른 하나는 부회장님이 직접 데려갔어요.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 쌍둥이 언니나 동생은? 최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회장님 댁에서 자랐어요. 양녀로. 지금도 살아있을 거예요. 서진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형이 자신의 아이를 납치해서 자신의 양녀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지금, 그 아이 이름이 뭡니까? 서하윤이에요. 부회장님이 직접 이름을 지으셨어요. 서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윤. 그것은 자신과 아내가 태어날 아이에게 지어주려고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형은 그것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윤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최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거예요. 부회장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서민준 상무님이 돌보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서진우와 할인은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서민준. 그가 25년간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서울로 돌아온 서진우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민준이 후견인으로 있는 서하윤. 그녀는 현재 25살로 한성그룹 계열사 중 하나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민준은 그녀를 친조카처럼 돌봐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서민준은 아버지 서동호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하윤을 통제해왔던 것입니다. 서진우는 비밀리에 하윤에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 하윤은 경계했습니다. 삼촌이라고 불러왔던 서민준이 항상 말했기 때문입니다. 서진우 회장은 우리 아버지를 밀어내고 회사를 빼앗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서진우가 DNA 검사 결과와 최정숙의 증언을 보여주자 하윤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그럼 저는 납치당한 아이였던 건가요? 양아버지라고 믿었던 분이 저를 훔쳐간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할인을 만났을 때 하윤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매, 똑같은 보조개. 다만 할인의 얼굴에는 고난의 흔적이, 하윤의 얼굴에는 억눌린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25년 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서민준은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범죄를 알면서도 숨겼고 그 비밀을 이용해 회사 경영권을 노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우는 드디어 2딸과 함께 아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꽃을 놓으며 서진우는 말했습니다. 여보, 약속 지켰어. 우리 아이들 드디어 찾았어. 2명 다. 할인과 하윤은 나란히 서서 처음 보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아내가 대답하는 것처럼 따스한 바람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떨어져 있던 아버지와 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가족의 배신과 음모. 때로는 진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기도 하지요. 세상에는 아직도 가족을 찾아 헤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할인과 하윤, 2자매가 서로의 삶을 어떻게 채워가는지, 그리고 서진우 회장과 함께 어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